안녕하세요. 쿨한 영어 영어교육 박사 김쌤. 대치동 강사 송쌤입니다. 오늘은 6월, 9월 모평을 대상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6월에서 2개, 9월에서 2개의 문제를 추려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 36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듯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좀 약간 반말을 하겠다는 거. 자, 그러면 36번 해볼게. 36번의 오답률 80%였어. 얘가 왜 80%였을까? 우선 문제를 다 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보자. Spec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This is really a paradox. The landmarks are themselves,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다음 ABC를 갈 때 네모 박스 먼저 읽은 다음에 나는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 네모 박스 읽고 B로 가라. 왜? 대부분 A가 처음에 나오진 않거든. 그러면 이제 B나 C가 처음에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B로 넘어가라고 해서 이제 B를 그 다음으로 애들 이제 문제 풀듯이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B 내용 읽어볼게.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여기서 대명사가 나왔어. 순서는 대명사나 접속사에 굉장히 민감을 해야 돼. 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 그러면 앞문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내용? 거리 측정의 이러한 비대칭성. 이러한이 들어갔다는 건 이 내용이 앞에 설명이 됐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비대칭성은 위배한다. 뭘 위배하냐면 Euclidean distance의 원리를 위배해. Euclidean distance가 뭐냐?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the same as the distance from B to A.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가 B에서 A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위배된다는 거는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에서 A까지의 거리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이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그 Euclidean distance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C로 가볼게. C, the remarkable finding. 여기서 또 잡아야 되는 게 바로 발견을 했대. 그러면 발견을 했다라는 거는 발견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 글이 어떤 연구나 뭔가 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finding is that the distances from the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landmarks to ordinary location. 그래서 어떤 ordinary location에서 랜드마크까지 가는 거리와 거리가 그 랜드마크에서 ordinary location으로 가는 거리보다 더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뒤에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어. So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Eiffel Tower to be shorter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여기서 Pierre's house가 바로 ordinary location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에펠 타워가 이게 랜드마크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뒤에서 그 Pierre's house에서 에펠 타워까지 가는 거리가 에펠 타워에서 Pierre's house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A에서 B까지 거리가 B에서 A까지 거리보다 더 짧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C에서 B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잡았어. 자, 문제는 뭐냐? A의 위치를 C 앞에 놓을 거냐 아니면 B 뒤에 놓을 거냐 이거란 말이야. 그럼 A번 내용 한번 보자.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그래서 이 리서처들이 그 캠퍼스 랜드마크의 리스트를 모았대, 수집을 했대. 그리고서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pairs of locations. 그래서 이 두 위치 사이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들 보고 측정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요청을 했대. 그러면 이게 요청을 한 거에서 문장이 끝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때? B 뒤에 놔도 될까? 이 A번의 문장은 이 자료 수집의 내용이란 말이야. 연구를 할 때 생각을 해봐. 자료 수집을 먼저 하겠어? 아니면 발견점이 먼저 나오겠어? 자료를 수집해야 그거를 분석해서 파인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확실하잖아. 이거 왜 틀리는 거야 대체? A가 바로 C 앞에 나와줘야 하는 게 너무 확실하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왜 오답률이 80%나 되냐는 거야. 이게 그 정도 나올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아닌데. 자, 바로 너희들의 편견이지. 어떻게 A를 앞에 둘 수가 있어? 심지어 너네 이렇게 푼다? 봐봐. 2번, 3번에 B 2개 나왔다. 4번, 5번에 C 2개 나왔다. 아, 그럼 A 그냥 제껴버려. 1번 그냥 제끼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C, B는 확실하게 묶인단 말이야. 그러면 A 1번 제꼈지.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봐봐. 1번에 답으로 한 친구들이 19.8%였고 5번을 답으로 한 학생이 20.6%였어. 5번을 답을 한 학생이 1번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는 너네가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A는 아예 처음에 나올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돼. 내용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따라가란 말이야. 그런 어떤 편견, 편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송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볼게. 31번 빈칸 문제. 오답률이 80%였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냐면 제가 볼게요. 먼저 제가 슬래시를 한번 쳐볼 거예요. moreover 앞에서, 그 다음에 the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 the 앞에서. 이 질문 되게 길죠? 근데 이게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4문장이에요. 일단 문장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4줄이에요. 하나, 둘, 아니 5줄이구나. 5줄이 한 문장이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읽었을 때 첫 느낌은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문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혹은 문장 길이에서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더 크게 보자고요. 자, 우리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빈칸 문제 풀 때 2가지 기억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주제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간서. 키워드랑 주제문이랑 혹은 간서 요 2가지로 풀리는 게 평가원을 제시하고 있는 빈칸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주제문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어렵다고 하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일단 가보자. moreover. moreover는 뜻이 게다가죠. 게다가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앞의 문장과 다른 이야기를 다른 방향을 가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방향인데 조금 더 추가하겠다는 걸까요? 그쵸? 같은 방향인데 조금만 더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as the idea of object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보여요? 걔도 문장이 길어. 그런데 as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부사절이니까 우리는 주절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가보면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가 되는 거겠죠. 수집이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대.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컬렉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답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컬렉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도 당연히 컬렉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뒷내용도 보면 however이나 but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컬렉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요. 보자. 다음 문장.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cutting-edge는 최신식이죠. 그러면 앞에 말고 여기 and 뒤에부터 볼게. 수집된 물건에 대한 분류는요, 더 이상 최신식 지식을 생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봐봐. 컬렉팅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죠. 봐봐요. 지금 내가 같은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컬렉팅이 안 중요해. 다음 문장에서도 컬렉팅이 안 중요해. 질문합시다.
그러면 빈칸이 포함된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collecting이 안중요회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도 빈칸에서 collecting이 안중요회를 집어넣으면 돼요.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여기서도 butterfly collecting이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얘가 collecting이겠죠. 그쵸? collecting은요, adjective mere, 단지와 같이 쓰게 된대요. 즉, collecting이 중요하지 않다겠죠. 그 다음 뒤에 볼래요? To indicate.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뭐를 나타낼까요? 빈칸에 들어와야 할 거는 collecting이 중요성이 떨어진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academic status가 그 지위가 올라가요? 아니면 하락해요? 하락. 그러면 빈칸에는 그 하락과 관련된 어휘가 나와야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competitive, 경쟁적인, novel, 새로운, secondary, 부차적인, reliable, 신뢰할 만한, unconditional, 비조건적인.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하락과 관련된 게. 부차적인, secondary, 3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1번 문항은 이렇게 비슷한 주제문을 찾아가지고요. 아,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빈칸에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거를 찾아서 푸는 전형적인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 문제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항에 가보도록 하죠. 그럼 9월 모의고사 39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39번의 오답률은 79%였어. 왜일까? 왜 이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이 네모 박스 안에 대부분은 접속사나 대명사를 주게 돼 있는데 없는 거야. 어딨어? 접속사. 원래 많이 주는 접속사는 however 같은 역접의 접속사를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네모 안에 있는 내용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 해도 내용 쭉 읽다 보면은 내용 자체가 뭔가 변환이 되는 부분을 답으로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접속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대명사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접속사나 대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네모 박스에 대한 내용이 뒤에 서포트 센텐스로 나와줘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네모 박스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자.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들과 연결이 돼서 이것이 new identity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럼 이 뒤에 내용이 이것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 뭔가 연결을 시키는구나 라는 거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new identity가 나온다라는 거 잡고 그러고 가보자. The growing 내용 뒤에 가볼게.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make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 자, in the past, mass production allowed free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as well as their wide distribution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과거에는 이것만 잡고 가자.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했대. 그러니까 대량으로 물건 막 찍어내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nowadays,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요즘에는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 근데 요즘에는 이게 fragmentation of consumers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즉, 이 fragmentation of consumer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파편화라는 거야. 이 소비자의 파편화가 뭐냐? 최소인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소비자의 파편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게 reflective personal preference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쫙쫙쫙 똑같은 거 찍어내서 쫙 뿌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을 해서 이 소비자들의 그 preference에 맞춰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번 뒤에 볼게.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dispassionate and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 그렇게 해서 그 또는 그녀의 inclination,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제공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preference나 inclination이랑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in reality, this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 and overlapping. 자, 결국은 얘 overlap이 되고 있대. overlapping 이거 잡아야지. 왜? 위에 있는 connect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overlap 겹친다, connect 연결시킨다 이걸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스물스물 이제 단서부분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overlapping 이 앞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문장이 끝나고 뒤에 5번 문장에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4번 뒤에 계속 가보자. 4번 뒤에 보면은 개인의 선호가 결국은 겹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4번이 시작하는 게 individual preference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즉 앞에 다 무슨 내용이었어? preference, inclination, preference 다 연결되고 있잖아. 그러면 아니 여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 4번에 못 들어가지. 이러한 선호가 overlapping 이 겹친다. 뭐랑 겹치냐면 emerging, temporal, 어쩌고 좀 뭐 길어 이건데 다 해석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해석해 이거? 그냥 짜증난다. 자 그냥 세모 치고 뭐 이런 것들과 overlapping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그럼 뭐 overlapping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larger narrative와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5번 문장에 들어가 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larger narratives와 연결이 돼서 5번 뒤에 보면 this consumer continues to go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 커뮤니티가 뭘 넘어선다? national boundaries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정리를 해줄게. 이 문장이 아니라 문제.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접속사나 대명사가 나오지 않아도 쫄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한다? 이 네모 안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이 네모 문장에 대한 서포트 센텐스가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게 나의 설명이야.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다음 문제 이어갑시다. 마지막 문제가 될 거고요. 오답률 73%여서 9월 모평에서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항 36번 순서배열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순서배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까 김쌤의 설명을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평가원 매뉴얼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첫 번째, 핵심어, 중심 내용을 찾아라.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중심 소재.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시나 나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면 역접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냐.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시사, 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냐. 요 세 가지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네모칸 박스 green products 거기를 읽으면서 중심 소재를 한번 잡아보죠. Green products involve in many cases higher ingredient costs than those of mainstream products. 잘 봐봐요. 일단 여기서 비교급이 나오고 있어요. than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심 소재가 두 가지 A와 B가 잡히죠. 첫 번째는 green products. 그 다음에 mainstream products가 중심 소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A번과 B번과 C번에서는 요 두 가지 중심 소재를 토대로 글을 이어나가겠죠. 중심 소재, 오케이. 첫 번째 중심 소재 잡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죠. 지시사나 관사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 잡는 거 있죠. 그걸 A, B, C번을 통해서 먼저 해보자고요. 첫 문장 먼저 읽으면서 A번에서는 they라고 하는 대명사가 보여요. 그쵸? 그 다음 B번에서는요 the green product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mainstream offerings라고 해서 중심 소재가 B번에서 바로 연결되나 보일 겁니다. 그 다음 C번에서도 보면요 the restrictive ingredient list and design criteria that are typical of such products may be green products 나오고요. 메인스트림 프로덕트가 나오게 돼요. 그럼 애들이 이제 혼동스러워요. 그럼 일단 A번이 아닌 건 여러분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green products나 mainstream products는 사물이죠. 그런데 A번에 they would rather put money. green products가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A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B, C 중에 뭐를 첫 번째로 잡아야 하나 봤더니 둘 다 중심 소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B랑 C랑 뭐가 먼저 나와야 하지 고민을 하셨을 거겠죠? 근데 C번을 보니까 The Restrictive Ingredient List가 나와요. 제한적인 재료 항목들? 근데 빈칸 맨 첫 번째 제시된 거에서 보니까 그 Restrictive Ingredient List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B번을 먼저 가야지 생각했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난 B번을 먼저 가야지 라고 하면서 even if 어쩌고저쩌고 읽었겠죠. Given such downside, companies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with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s face what seems like an obvious investment decision. 그 다음 내가 A랑 C번이랑 뭐가 연결되나 라고 봤더니 they가 나오는 거야. they. A번에 they 보이죠? 그러면 they를 받을 수 있는 게 B번에 나왔잖아. 뭐예요? companies. 그렇죠? companies가 나와요. 회사들, 그러니까 companies가 they와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 아하, B번과 A번이 명확하게 연결 접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애들이 이제 오케이, C번은 맨 앞에 못 나왔으니까 B번과 A번이 연결되고 C번을 맨 뒤로 빼면 되겠구나.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틀렸다고요. 됐어요? C번을 잘 보셔야 돼요. C번에서 애들이 the restrictive ingredient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잘 봐봐요. C번에서 네모 박스 한번 쳐보죠. 중간에 보면 the higher cost 보여요? the higher cost. 잡아봐요. 그러면 빈칸 맨 첫 번째 제시됐던 게 또 박스 칠게요. higher ingredient cost. 걔랑 연결되지 않아요? 걔랑 연결되기 때문에 C가 맨 뒤로 가야 합니까? 맨 앞으로 가야 합니까? 맨 앞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오류들을 제가 지금 바로 잡아드려서 답을 5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the restrictive ingredient가 왜 나왔냐? 그럼 선생님 여기에 the가 왜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반문을 하고 싶어. 정관사 더가 나오면 앞에 명확하게 나온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언급되어야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꼭 앞에 뭔가 제시되어 있어야만 더를 쓰나요? 아니에요. 뒤에 뭔가 한정사, 뭔가 뭐 수식구조 that 같은 걸로 한정하고 있을 때 그때도 더 쓸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that are typical of such products 보여요? 이렇게 보게 되면 that 절로 묶이죠. 그러니까 restrictive ingredient list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붙은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9월 36번 모평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정관사 더가 나오면 확실한 근거, 강한 근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뒤에 수식 구조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더를 쓸 수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건 그런 접근 방법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6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6월과 9월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탑2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김쌤의 반말에 모두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중격자 맞습니다.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때 저희가 알려드렸던 방식을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번에 영상 봤다시피 오답률이 다 순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